얘도 좀 그런 유형 중에 하나여서 먼저 제가 이 문제는 사실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바뀐 거에도 나오려나? 최상위 수학에서도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와서 그 아이들 같은 중1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지수를 하나를 써가지고도 이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1 아이들한테는 90점 이상 되는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중2 아이들한테는 이제 미지수를 2개를 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80점 이상 되는 70점까지도 뭐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이 2개 학년에 맞춰가지고 한번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체크 포인트 설명하기 전에 저는 그 방정식 활용 문제 풀이 단계부터 한번 설명을 하는데요. 자, 활용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뭘까요? 호영 선생님, 어떤 거? 네? 변수를 정하고. 변수요? 네, 저 이거는 중학교 2학년 과정으로 하니까 변수를 저는 그러면 x하고 y로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변수를 누구인지 잡았으면, x, y 잡았으면. 호영쌤, 한 번만. 문장에 맞춰서 식을. 아, 네. 식을 세워야죠. 자, 이 식이 세워지면 그 다음 단계에 x, y 구하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박민희 선생님 뭘까요? 다시 대입해서 답을 확인합니다. 그렇죠. 문제에 맞는지, 문제에 맞게 했는지 확인. 보통은 x, y를 거의 정확히 구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위 같은 거를 좀 맞춰줘야 되고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범위에 맞게 정답을 또 얘기해줘야 되는 좀 단계인데 사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그 x, y 정하는 단계도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얘는 문제 끝에 써 있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거가 최저 합격 점수기 때문에 x나 y 둘 중에 하나는 아마 최저 합격 점수가 될 거고요. y가 누구인지를 조금 찾아봐야 되는데 점수 중에 누구를 할지는 좀 이따 보고요. 자, 문제는 두 번째 식 세우기입니다. 식을 세워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두 번, 세 번 읽어도 식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1학년 아이들은 x 하나만 놓고 풀기 때문에 식 하나만 세우면 되지만 2학년들은 x, y 두 개를 놓으면 식을 2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뭘 보고 2개를 세워야 될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저는 식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못 만들기 때문에 저만의 조금 방법이 하나 있는데 모든 거를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표로 정리하는 걸로 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아마 선생님들도 여기 나오는 이런 점수 같은 얘기가 나오면 표로 정리를 할 때 보통 어떻게 정리하나요? 여기까지만 나와도 되지 않을까. 자, 합격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불합격자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하고 불합격자를 전체 합한 전체 인원이 누구인지 나오면 지금 여기에 그네들의 평균 점수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인원수를 적어서 우리 이제 합격자의 평균하고 인원수를 곱하면 뭐가 나오나요? 그 총점이 나오고 불합격자의 또 총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평균과 인원수를 곱하면 전체의 총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오는 빈칸들을 다 채울 수 있으면 저희가 총점을 가지고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누군가가 하나 더 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잠깐요. 3분 놓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 x가 될 것인지 x를 정해 보는데 x는 최저 합격 점수입니다. 자, 이 최저 합격 점수를 가지고 한번 여기 빈칸을 채워보는데 자, 양궁 동아리에서 10명의 지원자 중 아마 전체 인원수가 10명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6명이 합격했고 그러면 4명은 떨어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점수를 한번 잘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합격자 중에 최저 합격자라고 하면 합격자 평균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 사람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더 낮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보다 이 최저 합격 점수가 6점이 낮은 거니까 합격자의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나올까요? 아니, 잠깐만. 전체 평균이군요. 전체 10명의 평균보다 6점이 낮으니까 이 사람들의 점수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x 더하기 6이라고 나오면 될까요? 될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 얘기하려다가 잘못 읽어서 그다음에 합격자의 평균보다는 26점이 오히려 이 사람이 낮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효영 선생님 여기 합격자의 점수는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x 더하기 26이 나와야 되고요. 자, 이제 불합격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불합격자의 평균의 2배보다는 10점이 낮았다라고 나왔는데 여기 불합격자 점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복잡해서 그러는데 어차피 저희는 y 하나 더 쓸 수 있으니까 이 불합격자 점수를 y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식을 세워보겠는데 이 불합격자 점수 y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 2배. 이 y는 x라고 하는 점수보다 10점이 낮았다. 잠깐만 이 y가 잠깐만요. 불합격자 점수 y는 잠깐만요. 최저 합격자 점수 x는 불합격자 점수 2y보다 10점이 낮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마이너스 10이라고 쓰면 박민수 선생님 제가 맞게 썼을까요? 맞게 쓴 것 같나요? 네. 그러면 식은 지금 y라고 하는 거를 불합격자 점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불합격자 점수를 가지고 최저 합격자 점수를 썼으니까 식은 하나 썼고 아까 또 하나 쓰기로 했던 건 어떤 거였죠? 얘네들의 총점이었나요? 총점을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6과 여기 x 더하기 26 더하기 4y 그리고 여기가 10 여기가 x 더하기 6. 자, 얘네들 정리해가지고 이제 연립방정식만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먼저 밑에 부분이 복잡하니까 밑에 있는 식만 조금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6x. 자, 26하고 6 곱하면 얼마 나오나요? 156. 분배하니까 10x 더하기 60. 지금 가감법으로 저는 풀려고 하기 때문에 자, 여기 2y가 넘어가서 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10. 자, 밑에 있는 거는 넘어갔을 때 얼마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4x가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는 4y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156 여기 넘어왔을 때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90. 6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전부 다 4의 배수기 때문에 나누기 4를 하려고요. 그럼 얼마 나올까요? 마이너스 x가 나오고 플러스 y 나오고 마이너스 20 다 나오나요? 자, 그 다음 제가 구하려고 하는 건 x인가요? y인가요? 최저 합격 점수인 x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y가 소거가 바로 안 되는구나. 그냥 우선은 더해서 x하고 그냥 y 구하겠습니다. 더해주면 얘네는 마이너스 y 나오고요. 더했을 때 마이너스 34. 그럼 y는 얼마? 34점이 나올 것 같고요. 자, 이 34점을 다시 여기에 대입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x 대입했을 때 명진쌤 여기 얼마 나올까요? 여기다 34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아니 여기다 34를 넣어주면 대입해주면 밑에다가 바로 넣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밑에가 쉬울 줄 위에가 쉬울 줄 알았는데 밑에 넣을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대입하면 더하기 34 마이너스 24 이항 해오고 그 다음에 24가 이쪽 2항에 가면 x는 34 더하기 24점이니까 얼마? 네, 58점이 나오겠습니다.